대구시가 오는 2017년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 실사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염색공단에서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길, 사람, 도시. 오늘은 한때 쇠퇴했지만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골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성로 공구 골목을 소개합니다. 작은 일로도 이웃과 갈등이 빚기 쉬운 요즘 16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가족처럼 지내는 원룸촌 사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체온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힘겹다 못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밀폐되다시피 한 환경에서 이렇다 할 냉방시설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김은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시 이천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77살 무모 할머니는 요즘 한낮에는 아예 집 밖으로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물로 몸을 씻어보고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함은 잠시. 연신 땀이 흘러 어떻게 긴 여름을 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로 살지 모욕하고 맨날 그러면 돼요. 잔뜩 더울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숨이 가쁘고 자꾸 한숨이 이제 막 숨이. 대구시 대명동의 또 다른 주택.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틈이라고는 작은 방문 하나가 전부.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법한 밀폐된 공간에서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선풍기는 있으나 마나 더위에 식욕도 잃고 잠을 제대로 못 이뤄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커튼이 외쳐놓고 이래가 자고 이래도 땀이 막 줄줄 흐르지 뭐. 한 수고 넣어놓고 이제 닦고 자고 그랬지. 잠 안 든다 안에는. 고령에다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더 위협적입니다. 노인 연령의 특성상 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위에 노출되면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면 바깥 출입을 자제시키고 물을 많이 드시라고. 대구 경북 지역 폭염 취약계층은 7만 3천여 명.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에 유난히 긴 올 여름이 이들에겐 단지 불편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날이 더운 만큼 식중독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안동에서는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음식점 주방을 위생공무원들이 점검 중입니다. 최우수 위생업소답게 칼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고 도마도 식재료별로 따로 사용합니다. 식중독균의 식재료 간 오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냉장고도 안팎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다 분리 보관하고 있는 거죠? 분리 보관되지. 그럼 4번 씌웠습니까? 4번 다 씌웠. 다 씌웠어요. 이렇게 식중독 원인균들이 서식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고무 박힌 이 부분을 갖다가 평소에 철저히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방 위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식당들이 늘고 있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주말 결국 식중독 의심 사고가 터졌습니다. 부산 관광을 다녀온 안동의 노인정 회원 4명과 안동에서 외식을 한 일가족 4명이 설사와 구토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과 안동의 해당 식당에 대해선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데 식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주 등은 음식물별로 구분해서 씻으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말리거나. 식중독 사고는 더위가 막 시작되는 5월 그리고 폭염이 주춤하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중부 지역은 장마 때문에 난리지만 남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실내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커다란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천을 부드럽게 펴고 한쪽에선 천에 물을 들이는 염색 공정이 한창입니다. 여기서는 섬유 건조 기기의 온도를 200도로 맞춰놓기 때문에 공장 기기에서 내뿜는 열기로 공장 내부의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염색 공장에서는 천을 다리고 색을 입히는 게 주된 작업이라 제품의 품질을 위해 내부에 에어컨을 켤 수 없습니다. 송글송글 맺히는 굵은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보지만 그 속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은 들죠. 힘은 든데 그래도 뭐 저희가 여기서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회사 일이 많으면 저희도 좋고.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얼음을 제공하는가 하면 시원한 수박 화채를 준비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회사도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수박 화채 같은 걸 해서 시원하게 좀 이래 한 2시간, 3시간마다 한 번씩 먹고.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며 산업 현장을 지키는 수출 일꾼들. 대구 등 남부 지역은 이번 주 내내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 출동 시스템의 비상전원 설비를 점검하고 대정전과 부분정전을 구분해서 출동대를 지정했습니다. 유사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구조활동을 지휘하고 병원과 혈액원 등과 같은 주요 시설에는 긴급 전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17년에 열릴 예정인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대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개최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현지 실사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연맹 실사단이 대구 육상진흥센터를 꼼꼼히 살핍니다. 오는 2017년에 열릴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대회를 치르기에 적합한 지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모레까지 계속될 실사에서는 엑스코가 총회 시설로 적당한지도 살펴보고 숙박이나 수송 능력을 비롯해 대구시의 대회 운영 능력 전반을 점검합니다. Very, very impressed with the presentation this morning. It looks like Daegu is well prepared to bid for our championship. And from what I've seen, this is going to be an ideal location for a World Championships.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대회는 현역에서 은퇴한 35살 이상의 선수 3,000명 정도가 참가비, 숙박비, 항공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특성상 다른 대회보다 개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선수 가족도 함께 찾을 경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터키 이스탄불, 스페인 사바델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국제 행사, 특히 육상 행사에 성공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아울러서 대구 인근에 아주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 또 산업 기업 이 단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꼭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최지는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열릴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연맹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산업화의 중추 역할을 했지만 쇠퇴의 길을 걷다가 최근에 사람이 찾아오는 골목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는 대구 북성로 공구 골목을 찾아가 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선 공구들. 북성로에는 쇠붙이로 된 건 없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공구들이 넘쳐납니다. 달성로와 중앙로 사이 1km 남짓 도로에 기계와 공구, 전기용품 가게 500여 곳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쪽에 공구가 많다 그래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있으니까요, 일단. 해방 직후인 1947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폐공구를 수집하던 10여 명이 이곳에서 각종 도구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북성로 공구 골목의 시초입니다. 1970년대엔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최고 전성기를 맞아 탱크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50년 넘게 이곳을 지키고 있는 백발의 가게 주인은 지나다닐 틈이 없을 만큼 붐볐다고 당시를 추억합니다. 그전에는 자동차 부품상 그리고 철물점이 있었고 북성로에는 농기구가 있었어요. 90년대 후반 북구 검단동에 유통단지가 조성되고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북성로는 10여 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930년대 지어진 일본식 건물을 본래 모습으로 재현한 카페가 들어서고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구박물관이 들어서는 등 북성로가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북성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들의 경관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문화활동가들이 사용을 한다면 이 거리도 좀 특색 있게 변하지 않을까. 빈 점포들은 젊은이들의 작업실로 거듭나 골목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동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그렇게 다시 옛날 기억처럼 이렇게 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공구골목으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이곳에서 자수성가한 한 사업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볼 만합니다. 10평짜리 가게를 연매출 3,500억 원 업체로 키우기까지 도전과 변화가 뒤따랐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라도 북성로의 점포를 좀 늘리고 또 환경을 잘 갖추고 또 가게의 상품도 잘 구색이나 또 갖춰 놓으면 아마 고객들이 북성로에 많이 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 산업화역군들의 땀이 진하게 밴 이곳에 또 다른 희망이 싹트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권효인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자체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구과학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 비리가 밝혀진 응시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부는 대구과학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미래부와 중앙과천과학관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 외국어대 재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52살 장모 씨를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경북 외국어대 재단 소속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외대 등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금요일 경북외대 정모 부총장을 소환해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다며 재단 비리 수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살다 보니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16집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16가구가 함께 사는 경북 포항의 한 원룸입니다. 현관문 입구엔 감자와 오이, 양파가 놓여 있습니다. 웬 야채인가 싶어 알아봤더니 503호 입주자와 301호, 203호 아저씨가 이웃들과 함께 먹으려고 내놓은 겁니다. 현관문에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나누고 배려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회식도 자주 합니다. 식재료 준비는 각자 알아서. 고기는 양식당을 하는 306호 입주민이, 술과 음료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205호 사장님이 가져온 겁니다. 전에 아파트 살 때만 해도 옆집이랑 얘기도 없고 이랬었는데 여기 원룸에 와서는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원룸 주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원룸 옆에 직접 텃밭을 일궈 주민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싱싱하고 바로바로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런 게. 바쁜 이웃에겐 싱싱한 텃밭 채소를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세대 이거 집에 농사 지은 거야. 이거 무거운게 씻어서 먹으면. 네, 감사합니다. 잘 이러기를 2년. 주인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며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원룸이 탄생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요즘, 포항 원룸의 따뜻한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MBC 뉴스 박상원입니다. 대구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동대구로의 개 입갈나무, 즉 히말라야 시다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전체 372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시작함에 따라 일부 차로를 통제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970년에 심은 동대구로 히말라야 시다는 2006년에 건설교통부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하기도 했는데 가지치기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의 발행 주식 56.97%를 판다고 오늘 공고를 내자 대구은행이 소속된 DGB금융지주도 국내 최대 지방은행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DGB금융지주 외에도 부산에 근거를 둔 BS금융지주와 경남상공인들 그리고 외국계 은행도 경남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인수 가격이 1조 2천억 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최고가를 제시하는 쪽에 주는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대구지부는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장애 등급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명예퇴직과 공로 연수 등의 인사 요인을 반영하고 바뀐 정부 조직에 맞춰 실시한 조직 개편과 창조과학과 안전관리 분야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어 6급 이하 공무원 550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진이 153명이고 전보가 232명, 구군 간 교류 등 인사교류가 165명인데 이번 인사는 지난주 5급 이상 공무원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대구시의 올 하반기 정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현재 205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방학 중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32개의 온종일 돌봄 교실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합니다. 여름방학 돌봄 교실에 학습 지도와 독서 교육, 놀이 활동, 특기 적성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뒷산에 도라지를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구미시 무을면 79살 A모 씨가 실종 사흘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집에서 18km가량 떨어진 산속 물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실족사를 비롯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업소 보호비를 챙긴 혐의로 달성동파 두목 50살 정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과 성매매 종사자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